네, 3교시 어차피 뒤에 할 거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ISP랑 ISMP 이거 너무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죠. IT 경영에서 진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고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아요. 5.0 버전으로 써야 되는 건가? 일단 저희가 이제 리뷰는 5.0 기준 썼고요. 나올 수 있는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세스, 산출물, 활동, 그 다음에 ISMP랑 비교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의 최대죠. 네, 리팩토링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넘어간 토픽이더라고요. 리팩토링도 나올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프로세스, 기법, 그다음 코드 스맵 이런 거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제 기본만 해서 잘 수업을 안 하는 토픽. 왜냐하면 너무 외울 게 많아서. 데이터 거버넌스, 그다음에 MDM 쪽. 심화만은 대부분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 출제가 됐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위주로 나왔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도메인에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MDM이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지금 또 연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RBO, CBO 그리고 옵티마이저 적용 시 고려사항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정 문제가 나왔고 네트워크 문제가 전 교시에 걸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딱 하나. SDN은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픈플로우 프로토콜 이렇게 조금 뎁스 있게 들어오면은 저게 응용에 대해서 오픈플로우를 물어본 적이 나왔기 때문에 응용을 공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관리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차별화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 거니까요. 네, SOAR은 저희 학습에서도 출제가 되었고 바로 직전체에 출제가 되었고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작성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봤던 문제들 위주로. 근데 오히려 이런 회차가 이런 교재가 점수 따기가 좀 어려워요. 또 오히려 그런 문제입니다. ISP 일단 보시면은 환경 분석, 에지 투비 모델 잡고 이행 계획 수립하는 4단계 프로세스로 되어 있죠. 각 프로세스별로 활동들이 있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산출물과 프로세스를 외우면 손을 안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5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5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판에서 뭘 봐야 되냐면 왜 4에서 5로 이제 넘어갔는지, 얼마 안 됐는데 넘어가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ISP 기가 너무 길었다, 검토 기간도 길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클라우드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갖고 계정 사유가 있고 5판에 계정 사유 이렇게 또 박스를 쳐놨죠. 그다음에 정보화산 편성의 집행 내실화, 이게 주요 목적인 거고, 마지막 산출물에 대해서 부처럼 면담 요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ISP랑 ISMP 비교를 했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ISMP 같은 경우는 FP 수준의 상세함과 마지막 산출물로 RFP가 나와야지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SP는 조직의 전체 방향성을 그린 청사진이라면은 ISMP는 프로젝트 단위로 접근을 하니까 RFP가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 매핑해서 잘 준비해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어려웠겠죠. 어쨌든 이 정도 쓰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 항상 나오는 문제. 그리고 ISP 5.0을 물어본 문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P, ISMP는 거의 매차 나오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사님들께서 네,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네, 이 정도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이것도 매번 하는 주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같은 거 보면은 물어볼 수 있는 게 코드 스맵, 그 리팩토링 기법. 근데 보면은 별게 없어요. 코드 스맵 같은 거 너무 길거나, 아니 메소드가 너무 길거나, 아니면 뭐 네이밍 부적절하거나, 클래스가 너무 길거나, 긴 파라미터 이런 것들은 수출, 이동, 리네이밍, 리플레이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전체 프로세스 접근했을 때는 이제 체크리스트 통해서 코드를 검토를 하고 안전한 상황에다가 리팩토를 적용해서 테스트해보고 동작해서 실패했네? 철회한 다음에 다시 돌리는. 그래서 이게 왜 리팩토링 하면은 TDD랑 붙어있는 그 그림들이 많이 상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이 프로세스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리팩토링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TDD 내용이 좀 같이 들어있어갖고요. 그래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대부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거버넌스, 마스터 데이터 관리.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 데이터에 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정확성, 가용성, 사용성 보장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를 하고요. MDM은 이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인 거죠. 그 전체 이제 그 MDM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데이터 식별, 릴리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MDM을 잘 사용하려면 데이터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 품질 확보하려면
결국 이 거버넌스 쪽으로 또 내려가게 돼요. 이게 맞물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된 거고요.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일로 여러 가지 데이터 들어오니까 사일로 문제, 그다음 데이터에 대한 오류, 신뢰도,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얘도 결국 거버넌스로 귀결되는. 거버넌스 정책을 타이트하게 잘 짜면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직의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긴 하나 그동안 좀 올드 토픽이라서 좀 등한시 됐었는데 다시 또 발굴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 많은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옵티마이저는 많이 공부를 굉장히 고전 토픽이고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적응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저 비용이라든지 최적의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경로가 있는데 보통 웬만하면 실행 계획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AWS 내부 핵심 엔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이제 절차를 보시면 이제 쿼리가 이제 파싱이 되고 리라이트 되고 이제 그 RBO라는 CBO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 파싱, 하드 파싱 이렇게까지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QEP가 나오는데 저 QEP가 이제 실행 계획으로 넘어가는 결과값이 나오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RBO와 CBO를 비교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RBO와 CBO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 이제 통계값, 이제 비용에 따라서 이제 코스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저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처음에 싱글 로우를 바로 그 인덱스를 찍어버리는 그 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풀 스캔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런 룰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제 옵티마이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RBO는 거의 안 쓰죠. RBO는 거의 안 쓰고 12로 거의 쓰기 때문에 옵티마이저의 적용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밑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점은 이제 통계 정보를 통해서 현실 요소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적의 실행계획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 정보들, 테이블 통계, 인덱스 통계, 컬럼 통계, 시스템 통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들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고려사항,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 샘플 크기에 대한 정확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제가 잠시만요. 이거 회의를 그냥 들어오실 때 마이크가 꺼지게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냥 가시죠. 네, 모두 음성을 한번 눌러볼까요? 모두 음성. 네. 네, 저희도 음소거 된 건 아니죠, 설마? 들려요? 네, 그럼 저희는 아니라고요. 저희는 아니라고 했어. 좀 뻔한 문제죠. 네. 사실 좀 뻔하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RBO 같은 것도 보통 이제 룰들이 이제 뭐 열쇠 정의된 게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접근하셔도 이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근데 또 옵티마이저도 안 태우고 하려면 뭐 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힌트 먼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실 것 같고, 네. SDN 오픈플로우, SDN 구조에 대해서 물어봤고, SDN 구조는 제어 평면의 구조를 물어봤죠. 제어 평면의 구조는 이거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상단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우리가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SDN은 사실 요 두 평면, 요 두 평면이고 여기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노스바운드 API 위로 향하는 거, 그다음에 코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사우스바운드 그 프로토콜은 이제 실제 이제 그 우리 화이트 박스들, 스위치들, 화이트 박스 스위치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별도로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정의를 통해서 이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이 관장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죠. 그래서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실 때 하얀 데이터 플레인 이제 화이트 박스 스위치들에 대해서 컨트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 플로우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 구조에 포함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픈 플로우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오픈 플로우 프로토콜은 따로 설명을 할 게 플로우 테이블 관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플로우 테이블에 대해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이제 오픈플로우 뭐 스위치 등록하는 것들도 이제 그 장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실제 트래픽 흐름에 대해서는 메인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살리셔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겠지만은 아마 관리분들은 그렇게 많이 작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SOA에 대한 문제, SOAR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합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SOA, SIRP, TIP 이런 키워드들은 준비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거죠.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 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동화는 이제 간단한 인스턴스는 자동화로 처리를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항상 똑같이 행동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표준화, 업무프로세스 표준화를 한다. 이 부분들이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 IDG라는 단체에서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써 있어요. 기능, 기대효과, 도입시 고려사항. 그래서 아마 그 문서를 읽고 그냥 문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위에 이제 하이픈이 되어 있는 게 기능들이고 거기 고려사항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